이 디젤 차들은 EGR 그리고 DPF 그리고 인젝터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카보임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디젤차입니다. 디젤차. 디젤차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우리가 좀 더 문제없는 차량을 고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오늘은 2018년식 산타페 디젤 모델이고요. 2200cc의 4륜 모델입니다. 이 차량은 또 재미있는 게 견인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견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이 차량을 사러 온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점들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가보시죠. 일단은 차량의 외관 상태는 눈으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놓은 상태라고 봐야겠죠. 외관을 다 봤다면 이제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의 누유라든가 카본 때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. 한번 제가 이 차를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엔진룸을 열어야겠죠. 네, 이렇게 엔진룸을 열면 엔진 커버가 있죠. 엔진 커버는 좀 열어서 봐야 되겠습니다. 일단은 팔을 좀 접을게요. 제가 이거는 제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우리 고객님들께 판매해드릴 때도 점검하는 내용인데, 카봄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이렇게 점검을 해서 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. 그리고 소모품도 갈아드리고 있죠. 네, 이렇게 열어보면 엔진의 상부가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뭐 프론트 케이스라든가 위쪽에서 보이는 인젝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앞쪽에 여기 EGR 밸브가 보이고 있죠. 네, 이 친구가 EGR 밸브입니다. 이 친구. EGR 밸브는 이렇게 깨끗하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연비하락, 출력 저하, 그리고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밸브와 파이프 주변에 검은 그을음이나 기름기 섞인 찌꺼기, 그리고 카본 분진이 좀 보인다면 디젤 차량만이 생기는 때죠. 카본 때가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네, 밖에서 볼 수 있는 카본 분진이라든가 때가 보일 정도라면 안쪽에는 엄청 많은 양의 때가 좀 쌓여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였을 때 카본 분진 같은 게 좀 보이고 느껴진다. 그렇다면 세척을 한번 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어요. 그리고 엔진룸 뚜껑도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보시면 이 안쪽에 플라스틱 색상이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안쪽에 플라스틱 색상이 보일 정도로 때가 엄청 쌓여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일은 갈면 당연히 깨끗해지겠죠. 그리고 안쪽을 봐도 네, 이 차량은 전차주분이 정말 잘 타셨는지 지금 보이는 안에 쇠가 은색이 딱 잘 보이고 있죠. 네. 카본의 때가 보인다기보다는 안쪽에 은색으로 되어 있는 엔진의 내부가 정말 잘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잘 보이시죠? 네, 카메라 조정을 잘했습니다. 이렇게 은색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.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카본 때가 많이 꼈구나, 엔진의 때가 많이 꼈구나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EGR 밸브 쪽을 다 확인을 했다면 여기 흡기 매니폴드 쪽도 확인을 합니다. 이런 이음새 부분들이 흡기 매니폴드와 엔진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런 쪽, 이 안에 가스켓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이런 사이사이로 누유가 되는 겁니다. 사실 이 가스켓이 추워지고 더워지고 하다 보니 고무의 탄력을 잃고 고무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누유라고 보는 게 가스켓 누유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흡기 매니폴드를 분리하게 되면 엔진과 흡기에 쌓여 있는 카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엔진을 볼 때 직접 이걸 다 열어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들, 엔진과 연결되어 있는 부위들을 한번 싹 눈으로 보는 겁니다.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묻어나는 게 별로 없구나, 이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엔진룸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요, 기름이나 때 같은 것들이 이런 사이사이에 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차가 지금 누유가 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. 하지만 이 차량은 그런 건 없는 상태입니다. 자, 이렇게 엔진룸을 열었을 때 다른 문제점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디젤 특집이니까 디젤 차량의 경우 카본 그리고 쌓여져 있는 때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EGR 밸브에 문제가 있다면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30, 그리고 수입차 경우에는 70에서 80 정도로 비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카본 때가 보인다면 국산차 기준 한 30만 원 정도의 금액 협의를 보고 구입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DPF를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차를 띄워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점검으로 배기구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. 가보시죠.
이번엔 뒤쪽으로 와봤습니다. 뒤쪽에서는 배기구 안에 손을 좀 넣어서 이런 장갑을 좀 끼시고 손을 좀 넣어서 때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끼워 넣어서 좀 닦아 봅니다. 지금 아까 만졌던 때 말고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. 반대쪽도 역시 그러네요. 네, 이렇게 깨끗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을 했을 때 손가락에 검은 때가 묻거나 또는 검은 물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그럴 때는 얘가 때가 좀 이렇게 누적돼서 바깥으로 좀 뿜어져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시동을 한 5분 정도 우리가 걸어놓는다고 본다면 배기로 뜨거운 공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5분 정도 공회전을 해놓고 보면 머플러 아래쪽에 검은 그을음이나 액체가 좀 타서 흐르는 흔적이 묻어 있다면 DPF가 매연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고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DPF 내부는 금속 필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사실 다 알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하지만 머플러에 방금처럼 손을 넣고 확인을 했을 때 혹시나 기름기 같은 것도 좀 느껴진다면 EGR 밸브와 DPF 모두가 문제 있을 수도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참고로 DPF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 기준 한 80만 원, 좀 비싼 거는 한 100만 원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국산차 기준으로 한 20에서 한 4, 50 많게는 한 60만 원 정도까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인젝터입니다. 인젝터로 가볼게요. 네, 다시 앞으로 와봤습니다. 지금 EGR 밸브 그리고 DPF 보고 다시 인젝터를 보러 앞으로 왔는데 시동을 걸어서 시동 건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해 드릴게요. 자, 인젝터는 쉽습니다. 이렇게 엔진 뚜껑만 떼어내면 엔진이 너무 잘 보이죠. 이렇게 잘 보일 때 보면 되는 겁니다. 여기 보면 녹이 좀 슬었죠. 이 녹 쓴 건 괜찮습니다. 이게 쇳덩어리라서 어쩔 수 없고요. 이 안쪽으로 인젝터가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네 개 꽂히는 겁니다. 인젝터를 떼면 인젝터에 붙은 때들이 이렇게 보입니다. 인젝터 안쪽은 원래 아주 밝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은색에 카본때가 덕지덕지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러면은 이제 인젝터에 카본이 많이 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열어보기에는 힘들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이 인젝터 사이사이 이 홈들이 굉장히 좁아요. 인젝터 안의 홈은 굉장히 좁습니다. 이런 홈들, 이 안쪽이요, 이 안쪽에 이런 홈들은 굉장히 좁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아주 깨끗이 닦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직접 프레쉬를 비춰가면서 확인하시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인젝터는 사실 이렇게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시동을 걸었을 때 찐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, 찐바라고 하면 또 약간 비속어잖아요. 좋은 말로 해야 되는데 찐바가 아니라 부조, 그래, 맞습니다. 예, 부조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서 시동을 걸어보고 어떤 게 느껴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들어가 보시죠. 네,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서 시동을 먼저 한번 걸어봐야겠죠. 시동을 걸어보면 인젝터에 문제가 있다면 약간의 부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부조는 RPM 게이지를 보면 얼추 볼 수 있거든요.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인젝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뭐 코일 또는 플러그 배선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가만히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RPM 게이지는 엑셀을 밟았을 때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이렇게 쭉 밟았을 때만. 63,954km 주행했습니다. 그리고 옵션이 거의 한 500만 원 들어간 차량이에요. 실내를 보시면 천장도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.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도 조금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실내에서 느껴지는 떨림이나 어떤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. 네, 나가서 엔진의 노킹음이라든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. 자, 가보시죠. 시동은 걸어놓고 할게요.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엔진룸을 보고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소리를 들어봅니다. 소리에 뭐 딱딱딱이라든가 이렇게 금속 소리 같은 게 살짝 들리면 노킹이 좀 있나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엔진룸에서도 기름 냄새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. 연료 분사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일 양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. DPF 재생 중에 미연소 연료가 오일에 섞이면 오일의 양이 과다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시동을 걸었을 때 오일의 양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F에 들어가 있죠. 이걸 이렇게 닦아냅니다. 한번 닦아낸 다음에 한 번 더 넣어 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뽑았을 때 오일은 F
후에 정상적으로 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오일의 양이 과다하진 않은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이때 오일의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요. 묽고 연료 냄새가 난다면 연료가 좀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네 번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. 우리가 아까 그 확인할 때 5분 정도 시동을 걸어 놓은 후에 확인해 보기로 했잖아요.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죠. 지금 5분을 좀 넘긴 것 같거든요. 5분 좀 넘게 시동을 걸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흐른 건 현재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열로 인해서 생긴 약간의 물을 제외하고는 물도 지금 투명한 물이 나오고 있죠. 네, 이런 식으로 투명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연료 냄새가 너무 심하지 않아야 됩니다. 너무 안 좋은 냄새가 난다. 그렇다면 DPF가 좀 많이 쌓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청소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렇다면 구매할 때 너무 심한 악취가 진동을 한다면 딜러분과 상의해서 청소 비용을 좀 내고를 받던가 아니면 좀 지원을 받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. 시내 주행을 일반적으로 하신다면 이 카본인 때가 훨씬 더 많이 생기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지만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우리 아이들 통학용이라든가 또는 회사가 너무 가까우신 분들, 그런 분들께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. 조금 더 먼 거리를 좀 더 연비 좋게, 그리고 디젤차는 이렇게 그 짧은 주행보다는 장거리 운행을 하실 때 더욱더 그 효과를 발휘하는 차량인 것 같고요. 그렇다고 디젤차가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건 아닙니다. 카본 관리만 잘해주면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소모품만 교환해주시면 오랫동안 탈 수 있는 차량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보다는 기대감으로 중고차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